자, 부가세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불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완벽 절세하는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5월달 종소세도 잘 납부하셨을 테고 6월달 성실신고 하시는 분들도 납부 잘 하셨을 테고 끝난 줄 알았는데 7월 부가세가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7월달 부가세 어떻게 하면 요 놈을 좀 줄여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가세, 이 세금이 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내고 이렇게 많이 내는지 요거를 아주 잠깐 이론적인 얘기를 한 15초만 잠깐 해볼게요. 근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피디님 지금 약간 카메라 앵글 흔들렸어요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 건데 잘 맞춰보세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OX. 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OX. 부가세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거든요. 또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지금 또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자가 내긴 내는데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떼서 납부만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사업자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객, 소비자는 우리가 제공한 이 가치를 소비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 소비에 대해서 나라에 세금을 10% 내야 돼요. 요거 이해 가실까요? 아니 그럼 왜 도대체 내려가는 다 모르게 내기 싫죠 그냥?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부가세를 줄여봅시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인데 사업하시면 정말 많이 닳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금 계산서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국세청에 그 내용을 전송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택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세무대리인도 이게 조회가 가능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편리하죠. 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송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모르잖아요. 국세청에 전송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전달해 주시면 매입세 공제로 반영을 해드리겠죠. 제가 이게 뭐지? 물 한 모금만 하고 먹고 하겠습니다. 자, 요 세금 계산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사업장 월세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요 사업장 월세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는 얘기를 건물주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를 죄 짓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 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권리이자 건물주님이 그 발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건데 미안해 하시고 말씀을 못 하시고 피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당당하게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꿀팁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은 렌탈료도 있고 그 고정비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요거 그냥 계좌이체 자동이체로 걸어두시고 세금계산서 요청 안 해서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다 업체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해 주시면은 10%다 이렇게 할인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라도 꼭 신청해서 10% 할인 받자고요. 자, 두 번째, 카드 사용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실 뭐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뭐 카드 자동이체 해놓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요 카드 제발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사용해주세요. 이게 그 은행 가면은 그냥 사업자 카드라고 이렇게 카드 상품 이렇게 사면은 그걸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당연히 여기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법인만. 개인 사업자는 내 명의 카드를 내가 잘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거기 사업용 카드로 인식이 돼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 자동으로 스크래핑이 돼서 저희가 다 차차차차차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재발급하거나 신규 발급했는데 등록을 놓쳤다. 괜찮습니다. 반영이 가능해요. 대신 수기로, 수작업으로 반영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카드 이용 내역을 쫙 카드사한테 받아서 세무대리인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반영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미리미리 등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카드 등록 같은 경우는 그 달에 등록을 하면은 그 달에 대한 사용분부터 홈택스에 조회가 돼요. 그래서 그 전 기간에 대한 게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사용하기 전에 등록해놓기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현금 영수증 얘기 좀 해볼 건데, 피디님 현금 영수증 무슨 번호로 받고 계신가요? 원래는 제 핸드폰 번호로 하고 있어요.
띠루리.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업자번호라도 이게 인정이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던데. 이거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아야지 핸드폰 번호로 받는 거는 직장인분들 연말정산용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휴대폰 번호를 잘못 받았다 그럼 요거 홈택스 가가지고 사업자 번호로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사업자 번호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았는데 내역 보니까 사업자용으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쇼핑한 거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에 대해서 받으신 거예요? 게임기를 사고 게임을 사업에 쓰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고정비 지금 전자세금계에서 신청하는 거랑 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거랑 현금 영수증 요거 아예 그냥 페이 결제 정보 수정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부에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컴퓨터 켜서 빨리 지금 세팅 쫙 해주시라고요. 아니 나는 류아라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영수증 잘 받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더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접대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바뀌었잖아요. 기업 무슨 업무 추진비?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고객이랑 같이 식사하거나 고객에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는 매일세 공제를 안 해준대요. 대신에 직원들한테 진짜 지출한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랑 같이 밥 먹는 건 안 되고 직원이랑 식사한 거는 복리후생비도 가능해요. 두 번째, 승용차 비용. 세법은 승용차를 너무 싫어합니다. 요 승용차 구입비, 렌탈료, 뭐 주유비 싹 다 유지관리비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를 몰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예 처음부터 내가 지출할 때 부가세가 안 붙어 있던 항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때 그 월급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보험료도 있고 아까 제가 케이크 만들었는데 우유 같은 것들에는 또 부가세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대신에 예외적으로 면세인 농수산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가 아까 빵을 만들거나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 요거는 면세라서 부가세가 안 붙어 있는데 마치 부가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 음식점 또는 카페 사장님 아니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챙겨 받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간이과세자한테 산 거는 매입세 공제가 또 안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저 아는 분 중에 그래서 점심시간 식사하시잖아요. 직원들이 항상 이제 식당 찾아다니실 때 그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조회하면은 이 사업자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거 조회해가지고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에서 식사를 안 하시고 일반과세자 식당만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부가세를 절세하고 싶은 마음 공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PD님 말씀하신 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지. 내가 소비자로서 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생크림을 내가 그냥 식빵 찍어 먹으려고 산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개인 비용은 소득세든 부가세든 세금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게임기를 삼으로써 인해서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난 이건 사업에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 주나요? 세무서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서를 설득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업하려고 밥 먹어요. 저 밥 먹는 비용 다 공제 받아야 돼요. 저 사업하려고 옷 사 입어요. 저 뭐 사업만 안 하면 저도 옷 그지같이 입고 다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을 했으면 이런 지출을 안 했을 거다라는 것들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기 사업 관련 비용인가요? 저는 게임기 좋아해요. 사업 안 해도 하셨을 거잖아요. 자, 우리 이제 매입세까지 다 돌려받았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가세에도 세액공제가 있긴 있어요. 세액공제 세 가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아우 머리 아파, 너무 어렵죠. 그냥 내가 소비자 대상 업종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나 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내 매출 일으키는 그 결제를 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그 매출액에 대해서 1.3%를 세액공제로 빼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해요.
힘들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카드 매출 많이 있는 소비자 업종은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부가세가 확 줄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티끌 모아 절세라는 그 찬수세무사님 어록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절세. 그거 지금 딱 적용하기 좋은 세액공제인데 이제 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할 수도 있고 전자로 발행할 수도 있을 때 전자로 발행을 했어요. 어우, 기특하죠? 전자로 발행 잘했잖아요. 그럼 한 건당 200원씩 200만 원 아니고 200원씩 세액공제를 해줘요.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해줍니다. 몇 건 발행해야 되죠? 5,000건인가요? 5,000건 화이팅! 세 번째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내가 세무대리인한테 안 맡기고 내 스스로 신고를 하는데 홈택스로 전자신고했대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커피값 하시라고 10,000원 정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요것도 셀프 신고하시면 아마 홈택스에 적용할 수 있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적용됐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받고 받아냈습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그게 마음 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가세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피디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보통 7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 거 7월에, 하반기 거 1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7월 달에 내가 부가세 신고 잘 해서 세금을 냈는데 한 10월쯤에 무슨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부가세를 내라고. 아니 나 7월 달에 잘 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보니까 무슨 예정고지래요.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는 4번을 해야 돼요. 중간에 중간인하처럼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뭐 취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한 번에 내려면은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내세요 라는 취지인데 사실 그냥 내기 싫죠. 상반기에 부가세 400만 원 낸 사람은 10월에 200만 원을 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절반. 그러니까 절반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안 내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내면은 날짜 계산해가지고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2가지 있긴 하거든요. 일단 하나가 예정고지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그냥 생략을 해줘요. 아, 그러면은 그 정도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6개월치 한 번에 내라. 미리 낼 필요 없다라고 면제해주는 케이스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예정고지는 그 전기의 50%를 그냥 나라에서 계산해서 고지를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요 3개월치에 대해서 부가세를 그냥 내가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해서. 전기엔 내가 잘 나가는데 이번 3개월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전기 기준으로 세금을 내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매출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은 직접 3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조금 힘드신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죠. 제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오늘 부가세 강의를 들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7월에 상반기 하나 한 번 내고 그 다음 년 1월에 하반기 내는데 그 사이에 10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중간 내납, 선택할 수 없는 중간 내납을 내서 1년에 총 4번을 낸다. 부가세는 잘 모아놓으셔라. 이거 국세청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세무사님이 알려주시고 계시죠. 아, 구수증이 알려주지 않는 꿀팁들 저희가 대방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PD님이 잘 정리해주신 거 잘 기억해주시고요. 부가세는 확실히 갑자기 내야 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모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가세 관련된 영상으로 우리 같이 배워봤는데 7월달 부가세 신고 화이팅 하시고요. 납부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욕심내서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